예, 동두천 연천 출신 김성원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글로벌 경제 상황과 내수 시장 전혀 살아날 동력을 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산업 경쟁력도 또 많이 떨어졌다는 지적들이 있고 그래서 또 시중 은행들도 경영 위기에 있고 이럴 때 금융 당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책임감을 갖고 또 흔들림 없이 기업 구조조정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걸 좀 성공적으로 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먼저 할 거는 이제 가계부채 관련해가지고 먼저 관련해서 좀 질의를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계부채 총량이 15년 말 기준으로 1207조 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우리 금융위에서 올해 2월달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주택담보대출 증가선은 좀 둔화가 됐습니다. 또, 이제 그래서 이제 분할 상황 구조가 정착이 되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이제 풍선 효과로 비은행권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거, 이거 저 위원장님 잘 알고 계시죠? 네, 비은행권은 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비은행권으로 가는 이런 분들, 대부분이 이제 저축은행과 이제 카드 보험회사 등으로 이제 대출받는 이 고객분들이 대부분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은퇴가하고 또 자영업자 등 이 신용 취약계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저금리 상황에서는 취약계층이 이제 대출을 크게 늘렸다가 향후 이제 금리 상승 국면에 이르게 될 경우 어떻게 보면은 가계부채 리스크가 상당히 커질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제 생각에는 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이 전환 대출을 좀 확대해야지 되지 않나. 또 이렇게도 보고 또 크라우딩, 펀딩, 또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갖고 이 서민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좀 우리 금융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좀 준비하고 시행해야지 된다고 보는데 혹시 대책 같은 보다 이제 근본적인 이 가계부채 관련한 대책 간단하게 좀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예,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정책금융 가지고 5조 7천억 원 정도를 저희가 공급을 하려고 하고요. 또 최근에는 중금리 대출을 좀 활성화해서 금리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 더 어려운 분들, 즉 채무 조정을 통해서 빚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맞춤형 원스톱 지원 이런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우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이 안심 전환 대출 관련해가지고 제가 또 요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이제 중도 상환하는 이 채무자가 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보고 받았고 잘 알고 계시죠? 네, 중도 상환율이 한 6.8% 예, 그렇죠. 이게 이제 비거치식 구조로 돼 있어갖고 이제 채무자의 원금 상환 부담이 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게 이제 유동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이 유동성 부족을 겪게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연체로 바로 되지 않겠습니까? 이 비거치식 구조이기 때문에요. 예,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 거치식이 인정되는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로 이렇게 중도 상환하는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이 좀 커지고 있고 한데, 자,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이 연체자에 대해서 원금 상환 유예 제도를 조금 일시적으로라도 좀 실시를 한다, 그렇게 이렇게 좀 진보된, 좀 앞선 그런 대책을 좀 하는 것은 좀 어떨까 생각하는데, 견해는 좀 어떠세요? 네. 의원님 말씀한 대로 원금 상환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그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금공에서도 주금공이 운영하고 있는 정책 모기지에 대해서 지금 9월부터 상환 유예 제도를 시행 중에 있고요. 안심전환 대출 등 이런 부분까지 이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희 금리 구조 단층 현상 그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고신용자의 경우에는 이제 은행권에서 이제 5% 미만의 저금리를 적용을 받고 또 중저신용자들은 이제 저축은행이나 또 대부업체 등에서 20% 초과금리를 적용받는 이런 단층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금리에 대해서.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중저신용자들 특히 뭐 저소득층이라든가 영세 사업자 등으로 되는 이 어떻게 보면은 신용의 이제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그 중금리 대출을 조금 이렇게 한번 고려를 한번 해봐야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그거 좀 뭐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간단하게 좀 하나. 예, 금리 단층 현상이 우리 금리 체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증보험과 저축은행 혹은 은행을 연계한 사기돌 대출이라고 하는 중금리 상품을 출시를 했고요. 예. 이를 매개로 해서 전 금융권이 중금리 대출을 좀 더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꼭 저기 선들 위해서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하면 이 부분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또 이제 대우조선해양 관련해 가지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 재무 상태 개선하기 위해서 대규모 감자 검토 중이십니까? 예. 전반적인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서 감자 이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 거고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감자는 이제 경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대주주 지분에 대해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최대 주주가 산업은행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감자 후에 출자 전환이나 또 유상증자 통해 가지고 이 자본 잠식 상태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는데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의 이 감자는 주식 수만 늘렸다가 다시 늘리면서 어떻게 보면 회생 불가능한 기업에 공적 자금 계속 퍼주기만 한다 이런 그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것 좀 한번 위원장님 좀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 주식에 대한 감자는 그 감자 차익을 통해서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또 기존에 있던 대출을 출자를 전환하게 되면 그 가지고 있는 부채가 자본의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대우조선의 경영 상황이라든가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채권은행에서 검토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김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이 존경하는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 관련 예, 말씀하십시오.